자, 이제 3장입니다. 주택의 공급 특례. 이 편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. 보겠습니다. 민간 임대의 공급 특례입니다. 민간 임대 주택의 공급, 건설할 때, 공급할 때 특례, 특혜를 준다란 말입니다. 자, 첫 번째 보시면 민간 임대 단지는 토지 부지가 참 쉽지 않아. 확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어떤 보유한 토지가 있다. 그 다음에 지방에서 보유한 토지가 있습니다. 자, 또 특히 공공단체가 보유한 땅이 있다. 합니다. 또는요,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건설 임대 사업자한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. 합니다. 근데 잘 하지 않으니 잘 안 한다.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특히 국가가 보유한 토지나 어떤 조성한 토지들, 지방에서 어떤 조성한 토지들, 요 중에서는요, 토지주택공사가 어떤 조성한 토지들, 지방공사가 이제 확보한 조성한 토지가 딱 보인다라면 이 토지의 3% 이상, 3% 이상은 임대사업자한테 공급해라 라는 의무를 또 부여하게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공급하여야 한다면 3% 딱 돼야 됩니다. 요렇게 국지토지가 그렇다 이렇게 하십시오. 이렇게 할 때 좀 크게 해라 해서 저도 2개 이상 아파트 단지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토지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크기로 이렇게 해라. 그거는 또 제한도 붙는다라고 합니다. 그 말이 또 2번 밑에 있습니다. 보시고요. 그 다음에 3번 상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 토지를요, 공급을 받은 바로, 임대사업자는 이 공급받은 때부터 2년 안에 해당 목적공사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의무를 부여합니다. 근데 착수를 하지 않고 있다. 그러면 다시 이 땅을요, 다시 환매하겠다. 환매를 하게 됩니다. 이 환매를 하기 전에 먼저 1년 6개월 되어도 해당 토지에 대해서 착공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한번 경고, 촉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도 안 할 때 그때 다시 환매한다. 또 임대이면 임대가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십시오. 3번에 있습니다. 해서 보시고요. 그럼 4번 상은 이겁니다. 4번 상은요. 4번 상은 보시면 분양하려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건설을 해서 이것을 포기합니다. 포기하고 요 주택을 전부 다 8년짜리 이상 임대를 할 사업자, 즉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요 장기 일반 어떤 민간임대 사업자한테 이 주택을 전부를 다 통째로 먼저 전부 통째로 이따가 매입하게끔 이것을 공부할 수 있다. 그러면 요들도 이제 전체 단지를 통째로 매입한 바로 매입 임대 사업자로 본다.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간선시설 설치할 때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라는 또 의무를 부여합니다. 보시고요. 자, 6번 사항과 7번 사항을 또 발표해 주세요. 6번 사항은 있습니다. 6번 사항은 보시면 우리가 민간 임대 사업자는요, 비록 이런 식의 목적도 있지만 순수하게 영리 사업자, 월세 받는 수익 사업자입니다. 그래서 공익 사업으로 보지를 안 한다. 그것이 원칙입니다. 원칙이에요. 하지만요, 이들이 보니까 100세대 이상을 주택을 건설할 목적을 가지고 요 주택 전부 다 보니까 85 이하 주택 면적 갖추고 있다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주택을 지을 땅 부지를 80% 확보를 했더랍니다. 그런데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 요 일부가 매입이 안 된다. 라면 사업이 곤란하다. 이렇게 판단이 딱 듭니다. 곤란하다. 판단되면요, 나로 하여금 요 공익사업이 아니지만 공익사업으로 해달라. 이렇게 공익사업으로 인정해달라. 공익사업자로 요 지정을 해달라라고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시도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시도에서 하세요라고 공익사업자 지정 처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요, 이 상태가 아니고 요 처분받고 난 이후에 요 현재 이 상태로만 가지고 요 이유입니다. 요 이후에 주택 건설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요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받으면 이때 가서야 이 사업이 수용권이 발생하는 바로 공익사업 인정이 된다. 인정이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자, 요 반대하는 요 토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다. 그럼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. 합니다. 수용해서 또 수용하는데 수용 합의가 안 될 때 수용 보상금의 재결 신청하는데 요 재결 신청도 해당 사업 기간, 요 사업 계획, 사업 기간, 요 기간 안에 천천히 해서 재결 신청을 하면 된다. 이렇게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. 그래서 요 100세대 이상의 조건, 85 이하의 주택 규모,
80%의 토지 확보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시도한테 공익사업의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까지 얻으면 그때 가서야 공익사업 인정이 되어서 해당 토지 강제 수용권이 발생한다는 요 문구들 중요한 사항입니다. 그래서 6번 사항은 시험에 항상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. 그 다음입니다. 7번 사항, 7번 사항. 여기 보시면요. 자, 7번 사항은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. 여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만을 위해서 또 주는 어떤 특혜가 있다라고 합니다. 뭐냐면, 건용청에 관한 특혜를 준다랍니다. 자, 건폐율과 용적률을요, 해당 그 장소에 정해져 있는 그 지방조례에서 정해주는 바로 기준 용적률 등이 있는데, 이것을 무시하고 법에 있는 상한선까지 다 이용하게 혜택을 주겠다랍니다. 또 청수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. 근용청.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로 나올 때는 혜택이 별로 없는데, 그 청수 혜택은 없는데, 연료가 다 세대로 나올 때, 이때 보시면 4개층까지 이하인데, 이것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이면 한층을 더 줘서 주택이 5층까지 하는 혜택을 또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혜택을 준다. 이것도 체크만 해주세요. 해주시면서 8번 사항은요, 이렇게 건폐율, 특히 용적률이 완화되어서 완화가 딱 되어지면 완화되어서 추가로 건설되는 그 해당 그 면적에 대해서 일정한 또 수임세를 또 결정할 수가 있는데, 이건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. 이까지는 뭐 사실 나올 사항이 아니고, 이건 조금 심도 있게 볼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하기 좀 힘듭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만 아시고 넘어가세요. 자,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큰 4번 가시면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만의 또 각종 어떤 지향과 또 특혜 등이 나옵니다. 볼게요. 단순하게 그냥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짓는 일반적인 사업장이 아니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참 엄청나게 대단지로 나오는 하나의 거대한 미니 신도시가 나옵니다. 신도시에 관한 또 혜택이 있어요. 그래서 촉진지구 하면 이것은요, 다른 어떤 임대가 아니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을 위한 어떤 촉진지구가 된다. 이렇게 또 아시면 된다. 이렇게 돼요. 자, 요 지구에 대해서는요, 지정할 때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랍니다. 원래 원칙은요, 시도지사가 지정한다. 이것이 원칙입니다. 그런데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치거나 또 필요할 때는요, 예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. 할 때 조건이 필요하다. 요건이 딱 나옵니다. 일단요, 면적이 좀 필요하다랍니다. 하나의 조건 단지이기 때문에 좀 커야 됩니다. 큰 규모 단지이기 때문에. 일단 이것이 5,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크기로서 일정한 조건을 구한다. 최소한. 근데 역세권 등에서는요, 2천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일단 이것이 도시지역이란 요 안에서 나올 때는 주변에 뭐 학교 등이 다 있기 때문에 최소 조건 5천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도시 인접 장소에서 정할 때는요, 버스를 몇 번 타야 됩니다. 타야 되니까 이때는 그 내에서 슈퍼는 필요하다 해서 2만은 있어야 되겠다랍니다. 또 도시와 그 인근 지역이 같이 또 섞여 있는 곳도 나올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최소한 2만이 필요하다랍니다. 그다음에 더 시골 농촌에서 나올 때는 그 속에 학교 등도 설치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10만 이상이 이런 요 규모의 면적이 나와야 된다. 그래서 요 최소한 면적이 딱 나옵니다. 나오고요. 그다음에 또 보시면 거기 좌우의 박스안에 위에 1번과 그다음에 3번 상을 또 보십니다. 보세요. 일단은 요 면적 가운데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토지들 가운데에서 공공지원 뭡니까 저기 뭡니까 저기 그거죠. 주택이 아닌 것들 주택이 아닌 용도들은요 50%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. 또 요 주택들 가운데에서 보면 그 1번 상에 있습니다.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이 50% 이상 될 것을 요한다. 이렇게 하는 요 제한을 하여서 건설을 할 수가 있게 된다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거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. 넘어가시고 효과도 이제 효과부터 지정해서 요 지정할 때 보시면 저 시도에서 지정할 때 절차를 밟아가지고 고시한다. 고시가 딱 되어지면 앞으로 개발을 이렇게 할 것이니까요. 요 순간부터 요 지역 전체가 다 이 도시 지역으로 간주가 되어지고 또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가 된다는 효과. 요건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가십니다. 지정 해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지정한다 했죠.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의 시행자, 요 시행자를 또 결정을 합니다. 해요.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들이 요 정해진 장소에 대해서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 지구 계획 이것을 또 수립을 하게 됩니다. 되는데요. 일단은 다 볼게요. 요 지정했습니다. 그런데
요 지구 계획에 밑에 제일 밑에 보세요. 승인 신청이 있습니다. 요 지구 계획은요 시행자들이 수립한다. 수립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. 승인은 보시면요 바로 이 구역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등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요. 요 구역을 지정을 다 했는데 요 지정 일로부터 지정입니다. 요 지정 볼까요? 지정이 되어진 날부터 요 승인 받기 위해서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. 승인 신청이 필요한데 이들이 2년이 되어도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검사에 나옵니다. 그러면요 이때는 요 지구를 승인 신청 못하면 요 지구를 해제할 수도 있다 해서 요 지구 지정 일로부터 2년 안에 지구 계획의 승인 신청을 못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또 봐주세요. 이것도 항상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. 또 나왔었고요. 자, 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 보십니다. 다음 장 가보시면 시행자입니다. 시행자. 여러분 실제 보시면요. 요 장소를 지정할 때 보시면 요 시도에서 하는데 바로 시도에서 하는 것은 사실 안 해요. 아니면 이렇게 많이 합니다. 일단 이거 지울게요. 이거 딱 지워놓고 봅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많이 합니다. 실제로 보시면 요 지정해 달라고 누가 입안의 제한, 요 지구 지정을 누가 제안을 해서 많이 또 지정합니다. 누구냐 하면요. 자,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제안할 수 있다랍니다. 또는요, 요 지구 안에서 국유지 등을 제외합니다. 국유지를 제외하고 기타 토지 면적의 50%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또 제안할 수 있다. 딱 뜹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서 장소를 결정을 딱 해주면 요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를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. 또 그러면 이거 말고 기타 요 시행자가 될 신자가 누구냐라고 딱 보니까요 이렇게 합니다. 이 공공주택 사업자랍니다. 이들도 될 수가 있다. 아니고 요 지구 안에서 토지 면적의 50% 이상의 동의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제안을 할 수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. 그러면 처음부터 본인들이 50%를 소유한 상태이면 여기도 물론 포함 되기 때문에 바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50%를 동의받으면 지구주는 제한할 수 있다. 50%를 소유한 자는요 시행자가 될 수 있다. 아십시오? 그다음에 공공사업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. 이건 공공지원 민간 임대니까 일단은요 주택 건설 사업은 하지 못하고 대지 조성 사업만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봐주세요.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.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날개편에 보시면 두 번째 상 보세요. 날개 두 번째 별표를 보시면 이런 보입니다. 요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한테 보시면 토지의 수용권을 또 다 이것을 발생을 시켜야 된다. 수용권이 나옵니다. 나오는데 이때입니다. 수용권 발생 시기가 언제냐, 또 두 번째 발생 수용을 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를 구분하십니다. 발생 시기는요, 역시 이 경우도 수용하면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가 되어야 수용권이 발생하는데 요 시기가 언제냐 하니까 바로 요 촉진지구란 요 장소를 지정해서 지정 고시한 날부터 사업 인증이 된다 하고요. 조건 보시면 이 민간 사업자입니다. 그래서 그쪽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까지 소유한 임대 사업자로서 토지 소유자들의 2분의 1까지 동의를 받아야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딱 돼요. 그래서 수용권 편 보시면 거기 있죠. 이 시행자분들은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하고 동시에 소유자 2분의 1까지 동의받아야 나머지 수용할 수 있다 하고요. 또 촉진지구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이제 수용권 발생한 시기로 본다. 이렇게 같이 보실 상이다. 이렇게 알아주십시오. 해서 보시고 자,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구계획편에서는요 시험에 나올 상이 아니니까 통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넘어가시고 이 다음 페이지 6번입니다. 민간 임대의 공급이 또입니다. 등급. 이 편도 이제 설명 잘 들은 상이죠. 자, 이 공급편하고 이제 관리편이 또 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부분을 또 먼저 봅니다. 임대의 조건을 볼게요. 조건. 자, 일단은 이제 공급편에서의 임대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. 자, 이것도 좀 설명을 좀 이어서 쭉 전체적인 내용을 다 뒤에 쭉 가야 되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1시간 거리에서 요 관리까지 쭉 같이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만 끊고 관리법까지 쭉 이어서 가야 되니까 1시간 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.